그 다음에 요거 SOS라고 있는데 이거 누르면은 기아자동차 긴급 출동으로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쩍벌남이 돼가지고 입을 여기다가 대고 토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입을 여기다가 얼굴을 대고 여기다가 토를 하려고. 손 놓으세요 하니까 또 잡아 당겨요. 이렇게 손 잡고 손 놓으시라고요. 만지지 말라고요. 손 놓으라니까요. 손 잡지 말라고. 두들기고 이거 잡고 막 이렇게 흔들고. 아니었으면 제가 야! 손 놓으라고! 이렇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에피소드. 막 뛰어오면은 무서워요. 일단 뛰어오는 손님은 문부터 잡아챌 그럴 확률이 높고, 그래서 문을 빨리 열어주려고 이 기어를 차가 멈추지도 않았는데 뒤에서 NRP 팍 가면 차가 덜컹하고 팍 쓰잖아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먼저 손님 위치에 도착했을 때 자동문이 열리는 시간을 한번 볼게요.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이렇게 D 드라이브에 놓고 주행을 하겠죠. 손님이 있는 위치로 갑니다. 여기 있어요, 손님이. 그러면은 이 자동문을 열어주려면은 이 위치가 뒤에서 P로 가야 돼요. 그래야만 열려요. 보세요. 하나, 둘, 셋. 예, 이렇게 하고 이제 문을 열어야 되는데요. 이미 손님들의 손은 문에 가 있습니다. 문을 잡고 흔들어요. 창문을 막 치는 사람도 있고 문 열어달라고. 자, 그 다음에 이걸 피해다가 놔야지만 문이 열린다 그랬죠. 그리고 문 여는 버튼은 왼쪽에 있습니다. 여기요. 이렇게 버튼이 조그맣고 잡기도 쉽지가 않아요. 스위치 타입으로 돼 있으면 길쭉 하면은 탁탁 위아래로 하면은 더 쉬울 텐데 이거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누르면은 바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반응이 몇 초 동안 꾹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문을 잘 열기 위해서 여기 주사위를 부착했습니다. 자, 누릅니다. 네, 한 2-3초 정도 누르고 있어야 이 문이 열리고요. 닫힐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안 닫혀요. 누르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예. 그러면 최소한 5초 정도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요. 문을 열려면은요. 자, 지금 닫혔는데요, 문이. 다시 열려고 하면은, 자, 지금 닫혔는데요, 문이. 다시 열려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안 열려요. 이렇게 해도. 이거 누르고 있어야 돼, 이렇게 꾹. 그러면은 시선이 여기가 있는 동안에 오토바이가 오른쪽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위험한 게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선은 또 오른쪽을 보면서 왼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사위를 부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누르면서 좌측도 봐야 돼요. 좌측에서 또 무슨 차가 빵빵거리고 킥보드 같은 거 나타날 수도 있고 하니까요. 안 열려요. 누르고 있어야 돼요. 네, 한 2초 정도 누르고 있어야 돼요. 이제 문이 열리는 원리를 아셨죠, 여러분들? 시간이 걸린다는 거요. 그리고 이 주사위는 저희 동료 크루분인 황 사장님께서 여기다가 동료분들 다 달아주셨어요. 제가 주사위를 하나 사서 달려고 하면은 주사위 값보다 택배비가 훨씬 더 크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이거 한꺼번에 많이 사가지고 동료들한테 양면 스티커까지 해서 다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야간에는 여기 불이 안 들어와요. 여기 윈도우에는 미등 키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여기 잊어버리신 물건 없는지 확인하세요 하면 밤에는 깜깜하니까 실내등 켜줘야 되거든요. 이거 잘못하면은 유보 내비를 켜거나 하이패스 전원 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 SOS라고 있는데 이거 누르면은 기아자동차 긴급 출동으로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SOS요. 기아자동차. 나는 기아자동차 긴급 출동 연락하지 않았는데 왜 거기서 연락 오냐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요건 실내등 켜는 것도 여기다가 주사위를 부착해서 잘 켤 수 있게, 이것도 동료 크루분들 만나면은 이렇게 주사위도 주시고 부착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황남홍 크루님 감사합니다. 황남홍 크루님은 애견인이에요. 실명 말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혹시 이거 채널 보시면서 나도 카니발인데 이런 거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거는 따로 주사위를 단 겁니다. 여기다가 이게 투명 주사위라서 조명이 들어오면은 또 반짝반짝 빛나요. 근데 여기에도 스위치가 있죠, 문. 근데 요거는 꾹 누르는 게 아니라 한 번만 탁 해도 닫혀요. 탁 하면은. 그리고 이걸 당겨도 닫힙니다.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손님이 저기 있으면은 미리 이 정도에서 서서 문을 미리 열려고 하시는 저희 크루님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손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걸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하는데 한번 그렇게 해봤거든요. 손님 위치가 저기 있어서 여기에 미리 세우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동작 중에 저기서 뛰어와 가지고 이미 문 손잡이를 잡고 있어요. 술 취한 취객이 탔어요. 역시나 문을 막 잡고 막 이렇게 탈 때 해서 문 만지지 말라고 해서 일단은 탑승을 했어요. 근데 탄 다음에 여기 앉아가지고 갑자기 토를 하려고 하는데, 비닐봉투 제가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걸 줬는데도 손에 들고 다리를 쩍벌남이 돼가지고 입을 여기다가 대고 토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자유로 달리는 길이었는데. 그래서 급한 마음에 여기 비닐봉지에다가 하라고 그렇게 해도, 이렇게 했다가 조금 있으니까는 다시 입을 여기다가 얼굴을 대고 여기다가 토를 하려고 얼굴을 숙이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목적지까지 토 안 하고 갔어요. 일산에 도착했는데 내릴 때가 문제였어요. 내릴 때 제가 또 문 만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술에 취했잖아요, 이분이. 일단 이렇게 열렸어요. 근데 이분이 손을, 이 문을 잡고 열리는 문을 닫히죠. 손 놓으세요, 손 놓으세요 하니까 또 잡아 당겨요. 이렇게 왼쪽 다시 또 잡아요. 또 이렇게 문 손 잡고, 손 놓으시라고요, 손 놓으시라고요, 만지지 말라고요. 또요. 또 이렇게 손 놓으라니까요. 손 또 이렇게. 저 운전석에서 제가 계속 보면서 하지 말라고, 문 잡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넘어지면 또 어떻게 될까요? 보상해 달라고 하겠죠? 보험 접수하겠죠? 동료 크루분들 중에는 이렇게 문이 열리는데 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닫힐 때 이 틈으로 가려고 하다가 문 틈에 끼신 분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또 보험에 접수해가지고 보상해달라고, 치료비 달라고 할까봐 전전긍긍 다행히 연락은 안 오신 것 같은데, 이게 끼면은 열린다 하더라도 일단은 낀 다음에 열려요. 엘리베이터처럼 뭐 탁 하면은 바로 열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몸이 끼잖아요. 여기에요. 제가 몸으로 테스트 해볼 수도 없고 참 위험하니까. 이 자동문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도 이거 보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자동문. 일단 여기부터 만집니다. 막 손 잡고 창문 두들기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다리셔야 돼요. 5초 기다리셔야 돼요. 1초, 2초, 3초, 4초, 5초. 그럼 문이 열리잖아요. 찍 열리면 그때 탑승하시면 되는 거예요. 손 만지시면은 안 돼요. 근데 그 5초를 못 기다리고 문 두들기고 이거 잡고 막 이렇게 흔들고, 이 버튼도 누르고 이것도 잡아 당기고 창문 두들기고. 지금 운전석에서 보는 화면인데요.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밖에 서서 문 잡고 술 취한 사람이 열고 닫히고 또 열고 닫히고 문 잡고 혼자서 왔다 갔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제가 잡지 말라고요. 손 놓으시라고요. 조금 더 손님만 아니었으면 제가 야! 손 놔! 놓으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손님이잖아요. 결국 그렇게 혼자서 계속 하다가 결국은 넘어지진 않고 가긴 갔어요. 위험한 순간이었죠. 이 자동문 때문에 매일 전쟁 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크루들은.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카카오에서 광고를 하면서 이런 캠페인성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동문에 대해서는 10명이면 9명이 문에 손부터 갖다 대요. 100명 중에 90명 이상이에요. 탈 때 그렇게 얘기했어도 잊어버리고 또 손부터 또 가요. 저기 문에 문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일단 자기가 열려고 해요. 이제 벤티를 많이 타신 벤티 손님이 있어요. 그분들은 탈 때도 손 안 대고 기다렸다 타고 내릴 때도 그냥 내리시고 인사도 잘 하시고 그러는데 처음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자동문이 이미 닫히고 있는데도 그 시간을 못 기다려 가지고 참지 못하고 손으로 잡고 쾅 닫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카니발 설명서에 자동문을 손으로 3개 닫으면 모터가 고장날 수 있다고 주의사항에 써 있거든요. 자동문이 저희가 고장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침착하게 좀 기다려주세요. 문이 천천히 닫힙니다. 자동문이니까 안전을 위해서. 손을 일단은 대지 마세요. 손으로 닫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도착하면은 손부터 먼저 갖다 대니까 제가 창문을 안에서 얘기하면 안 들리죠? 창문을 이렇게 열고 얘기해요. 아니면 뒤에가 있으면은 뒤에 창문. 손을 잡지 마세요. 손을 떼세요. 일단 손을 떼세요 하면은 두 손을 이렇게 번쩍 드는 사람도 있어요. 손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좀 떨어져 있으면은 제가 손을 안 잡은 걸 알고 문을 열어주는데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있는지 안 잡고 있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손을 놓으세요. 놓으세요. 좀 떨어지세요. 이렇게 탑승할 때 계속 하다 보니까 불친절로 오인해서 평점이 계속 떨어지는 한 번 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저기서 오셔가지고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문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놓으세요. 손을 놓으세요. 그랬는데 너무 여기 문에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보통 제가 보면 알잖아요. 여러 손님들 보다 보면은 조금 떨어져 있는데 너무 문에 가까이 딱 붙어 있어서 계속 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손을 떼세요. 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두 손을 미국 영화에 보면 경찰이 손들어 할 때처럼 두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밖에서요. 그 문을 열었어요. 탔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탄 다음에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문에 손 대지 말라고 했다고 불친절하게 했다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참 잘못 걸렸구나 제가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차는 자기도 이런 차가 있대요. 카니발이 회사 차도 있고 아마 본인이 좀 무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지 어땠는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차는 또 페라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차는 페라리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페라리는 자동문 아니잖아요. 손으로 열고 닫는 거잖아요. 일반 승용차처럼. 이거는 시스템이 좀 달라서 자동으로 열리고 자동으로 닫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는 그렇게 했는데 미안하다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막 했어요. 근데 내릴 때 돼가지고 자동 결제잖아요. 이거는 다 지갑을 꺼내갖고 이렇게 만져요. 그러더니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저한테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저는 시비 안 걸고 그냥 내려주기만 해도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 받는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금 10,000원을 팁으로 받고
근데 또 문을 내릴 때 또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설명해 드렸어요. 이게 문이 꾹 누르고 있어야 열리는 문이다. 이렇게 안 되고 시간이 걸린다고. 5초 정도. 그리고 기어를 피해다가 놔야지만 되고, 문 열리는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하고 열어드렸거든요. 팁까지 10,000원 주고 기분 좋게 가셨어요. 다행히.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에피소드.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일단 손님이 막 뛰어오면은 무서워요. 일단 뛰어오는 손님은 문부터 잡아챌 그럴 확률이 높고, 그래서 문을 빨리 열어주려고 이 기어를 차가 멈추지도 않았는데 뒤에서 NRP 팍 가면 차가 덜컹하고 팍 쓰잖아요. 그런 경험이 저도 한 번 있는데, 동료 크루분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기어가 다 망가지게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신가 봐요. 급하게 문을 열려고. 이거는 멈추고 기어 변속하고 꾹 눌러야 열리는 문이잖아요. 자동문이. 손님이 하도 문을 먼저 낚아채니까 빨리 열어주려고 하다가 이게 기어가 다 망가지고 손상될 것 같은, 서울의 10,000,000명의 사람들이 매일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카카오에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홍보를 통해서 캠페인성으로 반복해서 알려줘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차 안에서 색깔 있는 음료 먹으면 안 된다, 커피 먹으면 안 된다, 음료수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 교육받잖아요. 근데 먹는 사람은 승객들이잖아요. 승객들이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문을 손으로 잡지 말라는 것도 크루들이 알아야 될 게 아니라 승객들이 이거는 알아야 될 사항이잖아요. 승객들한테 홍보하고 캠페인을 해줘야죠. 그것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일하다 보면은 좁은 골목길이 있어요. 밤에, 야간에, 심야 시간, 새벽 1-2시. 좁은 골목길, 비좁은 길, 막 킥보드도 무단 방치돼 있고 불법 주차돼 있고, 그런데 찾아가면은 오피스텔 원룸 사람들이 여기다 짐을 버려놨어요. 땅에다가, 박스에다가 짐을 이렇게 하나 정리해 놓은 것도 아니고, 선반 같은 거 있죠? 빨래너리, 옷걸이, 선반 뭐 이런 잡다한 그 길에서 이렇게 노점에서 놓고 장사하시는 분처럼 쭉 해놓고 이거 차에다 싣고 간다고. 근데 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쪽 원룸에서 저 길 건너 골목 그 원룸 그쪽이에요. 글로 옮기는 거예요. 이삿짐을 옮기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용달 부르기도 쉽지 않고, 일반 택시에다가 실으면은 차도 작을 뿐더러 실어준다고 해도 뭐라고 투덜투덜하고, 그럴까봐 승차겁 없고 친절하고 차 크다고 생각해서 이 벤티를 불러요. 저는 근데 그거 거부합니다. 왜냐하면은 용달업법 위반이에요. 짐이 주가돼 가지고 짐을 많이 옮기면은 용달업 하는 사람들이 신고할 수 있어요. 이거는 승객이 주가 돼서 승객이 타는 여객 자동차예요. 화물 자동차가 아니에요. 처음에 네이밍할 때 이름을 벤티라고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콜벤을 연상하나 봐요. 그래서 짐을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책상, 의자 이런 거 다 화물인데요. 계속 콜이 들어와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거는 카카오에서 광고를 해가지고 인식 개선,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 앱을 보면은 거기에 택시, 대리, 주차 다 골고루 있어요. 제가 한 달 운행하는 동안 나는 카카오 대리를 불렀는데 왜 이게 왔냐고 한 게 지금 3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3번. 술 마시고 대리 부르는 사람들이 잘못 눌러서 이거를 불러가지고 나는 대리 불렀는데 대리기사예요? 왜 이게 왔지? 이런 분도 있고.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자동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일주일 후에 업로드되는 제가 한 달 동안 일하면서 겪었던 승객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